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10%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10일 정식 발효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 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제동을 건 사례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입니다. 연방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프리웨이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국은 지난 6일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풋볼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7년 만에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제59회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에 40대 21로 완승했습니다. 스타벅스는 10일 오늘 하루 동안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명문대로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USC의 임시총장으로 연방검사 출신이자 이 대학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임명돼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치안 불안 사태를 겪고 있는 IT에서 아동 성추행 피해 사례가 1년 새 10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유엔 아동기금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홈페이지를 통해 IT에서는 2023년과 비교해 지난해 아동 성폭력이 1,000% 안팎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미국의 목사가 여러 사역단체와 함께 가자 지구의 기독교인들에게 23톤의 쌀을 전달한 과정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피신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반기독교 편향에 맞서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진보적 세속 법률단체 소속의 변호사들은 행정부를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의 25% 관세를,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왔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 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10%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10일 정식 발효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빼든 칼날을 거두지 않으면서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 전반에 10%의 추가 관세를, 중국은 미국의 석탄, 가스, 원유 등에 10에서 15%의 표적 보복 관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양국은 협상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긴 했지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우려 속에서도 확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언론들은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가 어제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 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의 일시 중단을 명령해왔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버금가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가장 최근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제동을 건 사례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입니다. 뉴욕 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 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한 정부 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의 19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의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의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도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연방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프리웨이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연방도로국은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 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왔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입니다. 연방도로국은 공문을 통해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환 의무 발생은 즉각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풋볼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7년 만에 반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제59회 슈퍼볼에서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40대 2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슈퍼볼 우승은 구단 역사상 두 번째이며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11일 오늘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가 무료로 커피를 제공합니다. 무료 제공되는 커피는 톨 사이즈의 핫 또는 아이스브루 커피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무료 커피 제공은 전날 진행된 슈퍼볼 경기 관람으로 피곤할 팬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스타벅스 측은 전했습니다.
살인 명문대로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는 USC의 임시총장으로 연방검사 출신이자 해당 대학의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USC 이사회는 김병수 부총장의 임시총장 선임을 발표하고 그가 오는 6월 이임하게 될 캐롤 폴트 현 총장의 후임으로 USC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USC의 총장 자리에 오른 것은 145년 학교 역사상 최초입니다. USC 이사회의 수잔 노라 존슨 이사장은 김병수 부총장에 대해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학사와 행정 정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뛰어난 인물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치안 불안 사태를 겪고 있는 하이티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 사례가 1년 새 10배가 넘었다고 유엔 아동기금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홈페이지를 통해 하이티에서는 2023년과 비교해 지난해 아동 성폭력이 1.0% 안팎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더 대변인은 이 끔찍한 통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서인지 구체적인 발생 건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는 폭력 집단이 미성년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을 주면서 무장당원 모집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경우 갱단이 85%에 달하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유엔의 판단입니다. 겁박과 위협을 통해 지난해 갱단에 가입한 미성년자 수가 2023년 대비 70% 증가했다고 유엔은 보고 있습니다. 한 미국 목사가 여러 사역단체와 함께 가자지구의 기독교인들에게 23톤의 쌀을 전달한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에 피신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뉴욕의 사우스 브롱크스에 위치한 인피니티 바이블 교회의 선교 담당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자 지구의 기독교인들에게 쌀을 전달할 방법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0차례 이상 가자 지구를 방문하며 구호 활동을 펼쳐왔고 이번에는 사마리안 퍼스, 예루살렘 성요한 기사단,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과 협력하여 23톤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반기독교 편향에 맞서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평가했지만 진보적 세속법률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행정부를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워싱턴 힐튼에서 열린 두 번째 국가조찬 기도회 연설 중에 새로운 대통령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가 독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작년에 진료소 출입의 자유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5세의 생명활동가를 반기독교 편향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이 태스크포스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반기독교적 폭력과 기물파손 범죄를 철저히 기소하고 전국의 기독교인 및 종교인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그러나 바람은 조금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독감과 백일해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각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늘 그랬듯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